안녕하세요. 여다나 이백선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0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제도입니다. 작년에 포상금제도가 시험에 두 문제 나왔죠.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1번 투기조장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X네요. 투기조장은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라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망고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고한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경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균분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균등하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포상금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다음은 10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미래의 건축물도 즉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건물,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되지만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한 명 업무정지 당하면 업무정지 당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변호사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있다라고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기조장에 해당한다. 네, 비록 전매 차익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금지행위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용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의 경우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할 수 있고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이 법령 위반이다. 예, 사례비 명목,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실비 한도는 중개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는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대,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 소재지 X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예,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 네, 임대차는 15억 이상인 경우 1000분의 6. 매매인 경우 15억 이상인 경우는 1000분의 7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4번 문제입니다. 업무정지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업무정지는 절대로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할 수 있다. X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된다 했는데 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사무소별로 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명할 수 있다. 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개월 업무정지다 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소위 제척기간입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등록관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05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협회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지회의 경우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시도지사 X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맞죠? 설치한 때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아니고요. 사후 신고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지금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칙 협회는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지부, 지회 설치 신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이라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